도널드 트럼프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마저 실망시킨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상 방위 동맹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이 동맹은 14개국으로 구성된 군사연합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홍해의 해상 운송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 안보를 직접 책임지기로 한 셈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의 두 나라가 이러한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참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워싱턴을 의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군사동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홍해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방향을 틀어 아프리카를 우회해 항해했습니다. 그럴 법도 한데 러시아는 이란의 직접 동맹국인데도 후티 반군은 러시아 선박을 그냥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 선박은 계속 통과 중입니다. 이런 차이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14개국 군사동맹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이 전체적인 상황, 즉 중동 지역의 해상 봉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지금부터 중동의 모든 복잡한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연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주제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측도 그에 맞게 접근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초대받은 51개국 중 43개국 대표가 군사동맹 결성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직접 참석하거나 화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즉, 리야드는 이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대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무려 51개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동맹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해상 안보를 강화하고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제 무역로와 에너지 공급을 보호하고 공동의 해양 이익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홍해와 아덴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연합의 창립국이자 주도국으로서 자국 영토에 연합의 보급품을 배치할 것입니다. 요점은 이 군사연합이 아마도 단 하나의 적대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고 홍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 창설에 서명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 예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수단, 지부티, 소말리아, 코모로 제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예멘도 서명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예멘의 후티가 나라의 일부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정부도 있는데 그 정부는 수도 사나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예멘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눈여겨볼 대목은 성사되지 않은 쪽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은 이란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안보 목표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동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서명하지 않았을까요? 사우디 국방부의 성명은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절차를 마친 뒤 연합헌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만은 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만은 처음엔 미국과 함께했고 이후 이란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오만을 공격했고 현재 오만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직접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만의 석유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억하시겠지만 오펙과 오펙 플러스에서도 탈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에 관해서는 워싱턴이 아직 동맹 가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곧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연합을 만들 필요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7월 20일 예멘 후티 반군이 시행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 때문입니다. 이 봉쇄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후 홍해로 우회된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멘 후티 반군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즉, 이는 이란이 연합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통제 모델을 사실상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연합 창설을 발표한 바로 그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이 이란에 최대 400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보낼 의향이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허위이며 전혀 근거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며칠간 이 문제에 침묵했고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는 분명히 예상치 못한 일일 것이다 라고 언급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진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란을 직접 돕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 동맹이 등장하자 베이징에서도 판세가 어디로 기우는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같은 시기에 이라크 총리 대변인은 국영 언론에 이라크 영토가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국방부는 직접 발표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드론 공격이 이라크 영토에서 출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인프라와 리야드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것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최근 홍해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 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 모두가 후티 반군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즉, 그들의 행동에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파나마 국기를 단 스웨즈맥스급 유조선이 러시아산 나프타를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경로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7월 1일 러시아 오스트루가 항에서 선적을 마친 시이콘 유조선은 최소 10만 톤의 나프타를 싣고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움직임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박이나 중국 화물을 실은 선박은 후티 반군이 쉽게 통과시켜줍니다. 심지어 중국 선박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시킨다는 일종의 문서까지 따로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화물을 실은 선박은 이유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선박들이 항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6척의 사우디 유조선, 이 바브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이 경로는 최소 2주 이상 더 걸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체도 동시에 아시아로 보내려던 일부 원유를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에서 지중해 연안의 이집트 시디케리르로 우회해 운송하고 있습니다. 원유 직접 수령 구매자를 위한 새로운 가격 책정 방식을 개발 중입니다. 이로 인해 주요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4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을 결성하는 것은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없이 해상 운송 보호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연합에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미국의 참여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연합의 통합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서 통합에 대해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후티 반군과 그들을 지원하는 이란에게는 봉쇄 자체만으로도 이미 측정 가능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봉쇄는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선박들조차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제로 영향을 받게 만듭니다. 즉,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화물일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체 대륙을 우회해야 하므로 항로가 몇 주씩 길어지고 운송 비용도 증가합니다. 이는 테헤란의 직접적인 적들뿐만 아니라 모든 해상무역 참가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두 개의 핵심 지점에서 석유와 가스의 물류 비용이 동시에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입니다. 동시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최근 몇 주 동안 유가가 이 해협들의 상황에 관한 어떤 소식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이 연합이 점차 새로운 국가들이 합류하면서 확대될 것이고 아마도 미국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연합은 홍해에서 후티를 견제하는 실제 해군 억제 기구로 병모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런 전력을 꾸리고 행동 시 최소 14개국, 이 당신을 상대할 것임을 분명히 알리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이 참여하지 않고 워싱턴의 입장도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이 동맹은 실제로 후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선언적인 구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화물까지 포함해 더 많은 선박들이 아프리카를 우회해야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 해상 운송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이란 자체를 둘러싼 협상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으로부터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 14개국 연합을 결성했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은 빠졌고 미국도 아직 공식 참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해상 봉쇄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유조선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우회해야 해서 항로가 2주 이상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무역의 두 주요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석유와 가스 무역 전체에 있어 정말 악몽과도 같은 일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지역 국가들이 행동을 시작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란 문제를 지역 전체가 완전히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버튼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